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사는 35살 여성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가끔 살다 보면 자신의 우월함을 입증하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지워지지 않는 악취가 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운이 나쁘면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었는데 남편을 포함한 시댁 식구들이 그랬었어요. 1년 전에 이혼을 하고 지금은 관계가 정리되었지만 그때의 어려움을 잊지 못해요. 인간 세상은 천태만상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연을 들어보면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제 전 시댁 가족이 상대적인 존중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개살구 같았던 제 전 시댁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가요? 저는 분식집을 운영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는데 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제 고향은 경주였고 성인이 된 후에 대구에서 일하며 살았습니다. 한편 부모님과 언니는 경주에서 계속해서 분식집을 운영하셨죠. 언니는 동창인 형부와 결혼 후에 부모님의 사업을 이어가면서 김밥과 전을 파셨습니다. 저와 언니는 4살 차이밖에 나지 않았지만 언니는 항상 바쁜 부모님 대신으로 제 보호자 역할을 하며 저를 돌봐주셨어요. 제가 20대 초반에 대학을 다니던 때 언니가 제 용돈을 챙겨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여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요점은 2살 연상의 언니가 항상 제 지원자로 계속되었다는 점입니다. 남편을 만난 이후 제가 일을 시작했고 2년 차의 소개를 통해 만났어요. 유리야, 진짜 딱 한 번만 만나봐 진국인 남자라니까. 저는 아직 누구와 만날 생각이 없다고 하니 결혼이 급한 그런 분은 더더욱 안 돼요. 사람이 인연이라는 걸 모르는 거야? 누가 결혼할래? 요리 씨보다 1살 연상이고 직업도 건실하고 집안도 괜찮다고 해서 선배도 참 저보다 더 이쁜 후배들도 많은데 왜 하필 저한테 그러세요네. 사진을 보고 예전에 만난 적이 있는 남자를 소개해 달라고 콕 집어서 말하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집에 신세를 진 것이 있어서 그래요? 그럼 딱 한 번만 만나보면 되는 거죠? 저는 낯가림이 심해서 그런 자리가 힘들어요. 말이 있어요. 고마워요. 내가 밥 사줄게. 이번에만 부탁해. 사실 남편을 소개받을 때 마음이 썩 내키진 않았어요. 대학교 선배가 애절하게 부탁해서 소개를 나갔는데 당시 남편은 공대를 나와 자동차 부품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알고 보니 대구 경북의 산업체 중 규모가 제일 큰 중견기업이었어요. 웬만한 대기업에게도 가라 할 정도로 입사가 어려운 회사더군요. 적어도 선배가 소개한 대로 직업부터 외모까지 훈훈하고 예상보다 훨씬 건실해 보였어요. 저는 대화가 통하는 남자를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하필 남편이 저와 만화책을 좋아하는 관심사가 같더라고요. 저는 신기한 우연의 일치에 남편에게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우연히 2년이 지난 후 남편과 1년의 교제 끝에 시댁의 첫인사에 갔어요. 예비 신랑은 형제들의 막내였는데요. 시댁에 갔을 때 아주인 가족들이 모시고 살고 있었어요. 시댁은 대구에서 잘 사는 동네에 있는 아파트였고 저는 같은 대구에 살지만 그곳은 부유한 동네라고만 들었었죠. 그 동네 집에 처음으로 들어간 것이었네요. 어서 오세요. 유리 양, 말을 많이 들었어요. 소개해준 지인도 그랬고 우리 아들도 유리 씨에 대해서만 얘기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하니까 너무 젊으셔서 놀랐어요. 요새는 70대인데도 다들 젊게 보여서 관리를 잘해서 그런지 예전과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들어보니 일하는 주민센터가 여기서 1시간 이상 걸리던데 고생하셨네요? 아니에요. 차가 덜 막혀서 빨리 왔어요. 그런데 아파트가 너무 요량해요. 멋지군요. 주변 시설도 너무 좋고요. 원래 이 동네에는 공동묘지가 있었던 자리예요. 돌아가신 우리 남편과 몇십 년 전에 우연히 아파트를 사게 되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강남처럼 발전될 줄 알았나요? 그렇다고요. 선구안이 계셨네요. 부동산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이 보면 대단하다고 하신다니까요. 그럼 아무나 할 수 없지 않나요?
몇십 년 전에 샀던 가격에서 현재는 10배 정도 상승한 것 같아요. 엄마, 자랑 좀 그만하세요. 누구 한 분이 오면 우리 엄마가 레토리아를 하잖아요. 인생에서 가장 큰 자랑거리라니까요. 30년 전 시부모님이 사신 아파트 주변이 강남처럼 발전되면서 아파트 시세가 거의 10배나 올랐대요. 시어머니도 그 집 덕분에요. 부심이 대단하고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주변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두 분 다 활발하신 어머니랑 다르게 조용하고 말을 아끼는 분들이셨어요. 시어머니는 다른 질문보다 친정 부모님이 뭐라고 사시나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었어요. 제가 공직을 하고 있는 것과 친정 부모님이 은퇴하시고 건물이 있어서 월세를 받으신다는 것에 시어머니는 매우 만족해하시더군요. 그렇게 첫 인사는 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되었어요. 사귀수 2년이 되고 둘 다 또 하나의 나이에 사회생활을 한 지 3에서 4년 차인데 결혼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왔어요. 무엇보다 예비 신랑이 직업 특성상 교대 근무도 하고 혼자 자취를 해왔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빨리 결혼을 해서 안정을 찾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그 남자가 제게 프로포즈를 했고 다른 남자라면 꿈에도 상상하지 않을 결혼을 이 남자와 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결혼을 앞두고 양가 3교대 날에 시어머니가 우리 친정집에 폭탄을 투할 것 아니겠어요. 양가족들도 다 모였으니 오늘 확실하게 결혼 비용이나 준비에 대해 모두 이야기하고 가면 좋겠네요. 그럼요, 부인께서 생각하신 대로 말씀해 주세요. 우리 집안에서는 챙겨야 할 친척들이 꽤 많아요. 혹시나 여러 걸음을 알아보려고 예단 목록도 다 짰습니다. 물론 결혼 얘기를 좀 더 부드럽게 할 예정이었지만 시어머니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실 줄 몰랐었어요. 내내 당황스러운데 시어머니에게 예단 목록을 받은 채 그 상태로는 경악했습니다. 예단 목록이 이 정도인가요? 요즘에는 집들이가 간단하게 끝나고 결혼하는 이들이 준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예단 액수가 1억 이상이라니 내 예상을 너무 벗어난 것 같아요. 게다가 각 집안 사정은 다르지만 우리 집은 첫째 아들이 결혼한 때에도 상당한 금액을 들였습니다. 나는 막내 아들의 결혼이라 더욱더 신경을 썼지만 장남을 결혼시키는 것도 역시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사돈들도 제 의견을 따르고 주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집은 첫째 아들이 결혼할 때는 간소하게 해서 지금까지 많이 당황스러워했어요. 대도시에서 결혼하는 것도 정말로 한참 나처럼 되겠군요. 다르게 하는 모양입니다. 그럼요, 어디 시골에서 휘뚜루마뚜루 결혼시키는 것과 같나요? 저희 동네에서는 다 이 정도는 한다 합니다. 사돈도 아시겠지만 저희 아들은 손꼽히는 회사에 잘 다니고 잘 나가요. 그런 위에 보시려면 채워주셔야 하죠. 여기 종이에 예단 말고 가전제품들도 써 있는데 이건 뭔가요? 애들 혼술 품목인가요? 아, 참, 제가 깜빡할 뻔했네요. 우리 맘 며느리가 시집 볼 때 그쪽 사돈께 우리 가전제품을 싹 바꿔주었거든요. 둘째도 결혼할 때 똑같이 해야죠. 이제 가전을 바꿀 때도 됐는데 시기가 딱이네요. 시어머니가 원하는 예단도 어마있지만 무엇보다 시댁가전을 바꿔주길 원하시더라고요. 형님과 아주부가 결혼할 때 시댁가전을 한 차례 다 바꿔주고 결혼했다면서요. 저는 그 부분에서 이 결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어요. 저도 기가 찼지만 저희 친정 부모님도 속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겠다 생각하셨을 거예요. 한순간에 내 식당의 분위기가 얼어붙을 정도로 정적에 잠겼고 저희 부모님 두 분은 서로 눈을 깜박이며 그냥 넘어가라는 수신호를 주고받으면서 계시더라고요. 그날은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요구에 놀라 대응할 새도 없이 어떻게든 넘어갔어요. 그 우연은 진지하게 예비 신랑에게 이런 식의 무례한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조율하여 다시 생각해보자고 했어요. 제가 5년 동안 아끼며 모을 수 있는 돈을 어떻게 결혼 한 번에 사용해야 할지. 결국 시어머니의 말 같지도 않은 소리는 저와 예비 신랑이 중간에서 어렵게 조율한 끝에 예단의 4분의 1은 줄이고 시댁 가족 몇 개는 해드리는 걸로 결론이 났어요. 물론 저희 친정에도 예비 신랑이 똑같이 해드렸고 결혼을 하고 보니 시어머니는 공짜를 좋아해도 너무 하시더라고요.
어디에서 개업을 해서 경품을 준다고 하면 귀신같이 거기부터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결혼 전 예단 시댁 가좀 제품 사건으로 익히 알게 됐지만 결혼을 하고 보니 예상을 더 뛰어넘는 분이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따로 돈 버는 수입원도 없고 아들들에게 용돈을 받아 생활하시는 그럴만하다고 100번이 해봐도 유별나네요. 형님은 그런 시어머니를 모시고 7년째 살아가는 것에 존경심이 들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살면서 다양한 변수가 생기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지만 결혼하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어요. 결혼한 지 1년이 좀 넘었을 때 남편이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은 20대 후반부터 5년 동안 몸담았던 잘 나가던 회사에서 권고, 사직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해요. 알고 보니 거래처와의 업무를 2번이나 큰 실수를 저질러서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요구하지 않고 해고당하기만 한 것을 보면서 34살에 졸지 백수가 된 남편 덕분에 친정이나 집안일에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아니었어요. 오빠는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해요. 나는 그것을 몰랐는데 잘릴 때까지는 회사에서 손실을 겪을 정도로 된 줄 몰랐어요. 처음에는 일 실수 때문에 상사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들었는데 2번째는 윗선까지 보고해야 하는 상황이었나 봐요. 얘기를 들어보니 수좀 많이 손해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물어보게 했다고 해서 만만하게 생각해요. 퇴직금 문제는 해결이 된 것 같은데 얼마 안 남았다고 했네요. 10년이나 20년을 다녔으면 퇴직금도 꽤 됐을 텐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지 생각해야겠어요. 이제 오빠도 겨우 4살인데 빨리 재취업을 준비해야겠어요. 이미 알아보고 있는데 비슷한 업종을 찾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쩌면 대구 경북 지역을 벗어나서 타 지역으로 가야 할지도 몰라요. 몰라. 어쩌겠어. 타 지역에 가도 경력이 인정되는 회사면 괜찮을 것 같아. 일단 벌써 몇 군데에 이력서를 넣어놨어. 어떻게든 되겠지? 부모님도 충격을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알아서 말을 잘해. 특히 어머님은 알아놓으셨다고 형님이 연락을 했더라. 처음에는 아직 남편도 나이가 젊고 업계 경력이 5년 정도 되니까 어디든 입사할 수 있겠지 하는 여유가 있었어요. 근데 막상 경력직으로 입사 지원을 해도 면접조차 못 가고 서류 심사에서 바로 탈락을 당했대요. 후에 업계 사람들에게 들어보니 남편이 퇴사할 때 손해를 주고 잘렸다는 소문이 돌아서 아예 뽑지도 않았나 봐요. 아무래도 좁은 지역 안에서 같은 업계라면 정보가 공유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달이 지나도록 남편의 취업이 쉽지 않았어요. 5개월이 지나고 반년 정도 동안 남편이 집에서 놀고만 있자 저도 적은 죄로 2사람의 생계를 지는 것도 만만치 않았어요. 슬슬 위기의식도 오고 그렇게 남편이 백수가 된 지 반년 정도가 되었을 때 친정 부모님의 생신이라 경주보험과의 가족들이 모여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저희 친정언니가 남편에게 취업 근황을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지원한 회사들한테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니요. 요새 저보다 어리고 월급이 적게 주는 신입들이 많아서 그런가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여의치가 않네요. 대구 경북 근처는 안 될 것 같고 전국 동정 없이 알아보고 있어요. 안 되면 아예 새로운 일을 해야지. 아니면 우리 김밥집에서요. 어때? 우리 가게도 나름 매출이 괜찮아. 아이 취직하는 건 아니지만 요새 손님이 많아서 일손이 부족하거든. 돈을 벌어야 해. 제가 안 해본 일이지만 식당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요리를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남편이랑 김밥을 만들고 그 외에 홀서빙과 재료 준비를 도와주면 돼요. 지금처럼 2명의 직원이 있지만 일손이 부족하니까 제가 제부 일을 잘한다면 웬만한 회사의 월급만큼 주겠어요. 어때? 나는 뭐가 좋을까요? 일을 안 한 지 반년이 다 되어서 너무 늘어져 있다고 생각돼. 그래, 생각 잘한 것 같아. 아직 제부 나이에 돌도 씹어 먹을 만큼 어려운 나이는 아니니까 뭐든 해봐. 그러다가 회사에 취직하게 되면 더 좋을 것 같고 언니가 제 걱정한 걸까봐 남편한테 말하고 김밥 가게에서 일해보는 건 어때? 부모님께서 제게 요청한 내용은
월급을 대부분의 회사 수준으로 제공하며 일을 많이 하면 보너스도 제공해준다고 하셨어요. 부모님께서는 분식집에서 일하시다가 김밥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언니의 가게가 있는 지역이 TV 매체에 소개되면서 관광지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언니의 김밥집도 맛집으로 소문이 나면서 많은 손님들이 찾게 되어 장사가 잘 되고 있었어요. 또한 제가 만들었다는 것에 실감하지 못했는데 휴대폰 SNS를 보니 경주 황리단길이나 다른 관광지에 방문시 꼭 가봐야 할 김밥집으로 소개되어 있었다고 하니 남편도 기쁘게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우리 가족은 물과 불처럼 반응하여 크게 기뻤습니다. 달라요. 먼저 제 친정에서는 잘 된다고 좋아하시고 시부모님은 저희 막내가 김밥을 지었다는 소식에 차츰 즐거워하셨어요. 형님과 저는 꽤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었는데 최근 들어 듣기로는 그들이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음식도 잘못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의 나이에 계속해서 백수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남편은 경주의 친정 손님방에서 근무하면서 언니네 김밥집에서 시작했어요. 언니 말로는 그가 단순 노동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지만 남편은 잘한다고 자주 얘기한다고 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시어머니가 친구들을 모아 경주의 유명 김밥집에 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거기가 유명한 맛집이라고 하니 아들도 볼 겸 산책도 할 겸 같이 가려고 해요. 경주에 가셨나 봐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경주에 다녀오고 나서 난리가 났어요. 우리 신혼집에 들어와서는 개를 품고 삿대질을 하며 역정을 품으셨어요. 자기 귀한 막내 아들을 사돈 내에서 머슴처럼 다루고 있다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합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언니의 김밥집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 길바닥에서 쌀까지 들고 다니게 해 너의 지구선 오히려 우리 집안을 초월하게 보고 말이야. 어머니, 김밥집이라고 해서 쌀이 주된 재료라는데 당연히 그런 식당에서 일하면 해야 하는 일 아니겠어요? 화내는 일도 아닌데 왜 종놈 취급을 해? 넌 어떻게 내 남편을 말해? 쌀을 이고지고 허들에 일을 그렇게나 하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어 나 같으면 당장 비 언니한테 가서 뭐라고 한 소리 하겠다. 어떻게 마누라라고 일할 때 잠일 안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다 그러면서 일하는 거죠? 집에서 노는 것보다 건설적이고 얼마나 좋아요? 대단하다. 대단해. 아주 신여성이 나셨어. 그렇게 남편을 고생시켜서 돈을 벌어 오라고 하고 싶어. 그렇게 새가 빠지게 돼서 몇 푼이나 벌어온다고 몸 상해. 마음이 상해. 아마 언의 김밥 특성상 뜨거운 음식도 아니고 해서 손님 회전율이 좋다 보니 그렇게 작은 크기가 아닌데도 포장하고 간단히 먹고 가는 손님들로 인산인해였나 봐요. 그 때문에 하루에 쌀이 까마니 20kg짜리가 꽤 많이 쓰이고 김밥 재료들도 무게가 장난이지요.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이 쌀가마니를 옮기고 잡쌀을 하는 것을 보다가 시어머니가 화를 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시어머니가 유별난 분이더라도 제게 막말을 하다니 화가 날 정도는 처음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죠. 그래서 남편이 제 이야기를 듣고 어느 날 경주에서 올라와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렸어요. 엄마, 내가 무슨 부끄러운 짓을 한 거니? 이 일을 하는데 왜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나중에 자식을 낳아 키우며 살면서 이 작은 일도 며칠 동안 하는 것인데 왜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지 않습니까? 엄마, 내 처지는 이해하실 텐데 이 일을 평생 한다는 얘기도 아니고 조금 도와주는 것일 뿐이니 왜 그렇게 서운해하세요? 만약 다른 가게에서 하는 거라면 내가 기분이 상하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어떻게 사내 가게에서 그렇게 쉽게 심상하게 대접받아야만 하는지 말야. 내 마누라도 그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태도에 대해 무시하거든. 돈을 벌어오지 않으면 그냥 무시하잖아. 이번에 초영이 월급을 챙겨줬지. 나 예전 회사 다닐 때랑 비슷하게 챙겨줬어. 그니까 지금 돈 몇 푼이 문제야. 너는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결혼은 양과 자존심이 모두 필요한 거야. 내가 내 마음으로부터 봤을 때 부족한 게 뭔지 알아? 세상이 어떤지 돈에 관한 것이야. 알았어요. 그럼 내가 이번 달까지만 일하고 새로운 사랑을 찾아보라고 말할게.
박순희 여사, 고운 얼굴에 주름 지니까 마음도 없잖아. 풀어요. 차라리 형은 용돈을 바라는 게 나을 거예요. 어마한데 형의 가게에서 일을 한다고? 부모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말고 남편이 언니네 김밥 가게를 그만둔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시어머니의 화가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언니의 가게를 그만두고 한동안 아주 작은 음식점에서 일을 했대요. 그리고 몇 달이 흘러 남편은 경력을 살려 비슷한 일을 하게 되었어요. 회사는 대구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지역에 있었고 교대 근무를 해야 해서 직원 숙소에서 지내며 주말에만 남편과 부부 생활을 했어요. 그 시기는 결혼 2년 차였고 이제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시기였는데 그때 생리가 걸려서 막막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지만 결국은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죠. 취업에 성공해서 기쁘고 한 가지 걱정이 풀리리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친정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바빠서 문자로 소통하는 편이었는데 그날은 언니의 목소리가 조금 좋지 않았어요. 유리야, 전화 통화로 이야기해도 될까? 하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우린 이야기를 해야만 했어요. 언니, 무슨 일 있어? 시어머니와 관련된 사건이 있었어. 몇 달 전에 일어난 일인데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줘. 우리 시어머니가 어떤 사고를 친 거야? 몇 달 전부터. 지인을 데리고 우리 김밥집에 와서 300만 원어치를 공짜로 먹고 간다. 그러더니 우리 가게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3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그냥 뒀어야 했는데 모두 받았어야 했다. 처음에 몇 번에 사들었으니 나도 그냥 돈을 받지 않으려 했지만 그 후에 산악에서 버스를 대여하여 단체로 오는 손님들이 공짜로 먹고 가는 일이 여럿 있었다. 이런 상황은 우리 가게뿐만 아니라 주변 상권의 다른 가게들도 겪은 일이었다. 카페도 우리 가게 이름을 걸고 외상으로 먹었다. 내가 듣고 있는 모든 일은 현실이었다. 언니가 말을 해주는 내용을 들으면서 경악해서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감정이었고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언니네 김밥집을 위해서 주변 상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었다. 어느 날 공자라는 지인과 함께 밥을 먹다가 사치스럽게도 언니의 이름으로 외상을 쉽사리 달고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매번 공짜로 밥을 먹으러 가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쯤이었고 함께 먹는 지인들이 너무 많아지자 이제는 돈을 내라는 말을 조금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등산 모임 사람들이 40명을 넘어 관광버스까지 대저히 와서 100만 원이 넘게 써버렸고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그때 다른 손님이 못 받을 정도로 몰려와서 공짜로 밥을 먹으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가게 직원들과 언니네 부부가 돈을 내고 가라고 했지만 김밥 몇 줄인데 왜 돈을 내라는 건가요? 하며 오히려 화를 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 막내 아들이 이 가게에서 피땀 흘려가며 일한 값도 있는데 자신은 생매장중입니다. 사돈 자격이라는 것이 있다며 배째라 했다네요. 내 하나밖에 없는 동생. 시어머니가 가족인데 먹고 간 300만 원어치 안 받는 셈 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근데 이게 우리 가게만 그냥 넘어간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그거 말고 또 다른 일이 있어. 도대체 어디까지 막장인 거야? 우리 가게 주변 가게 사장님들이 나 때문에 피해를 봐서 도저히 못 참겠다고 폭발을 해버렸어. 알았어. 내가 이번 주 주말에 연희한테 갈게. 그때 이야기하자. 진짜 미안해. 언니, 저는 한동안 잠을 못 잤어요. 도대체 어느 지인지 불안해서 눈이 안 나요. 그래서 이틀 뒤 금요일 저녁에 언니 김밥집이 문을 닫을 쯤 가게를 찾아갔어요. 언니와 형부가 저를 보고 시무룩한 표정으로 쳐다보면서 한숨을 쉬더라고요. 한 번도 그런 적 없던 내 가족들의 상처 입은 얼굴을 보니 가슴이 덜컥 열렸다. 형은 자매끼리 얘기하면서 가게 정리를 하러 갔고 언화 저만 대화를 나누었어요. 제 언니는 저보다 4살 위이지만 항상 어릴 적부터 엄마처럼 챙겨주시고 제가 대학교를 다니는 동안 자기가 회사를 경영하며 학비도 지원해 주신 분이었거든요. 오히려 제가 은혜를 갚아야 할 사람이었어요. 그런 고마운 언니에게 시어머니가 민폐를 일으켰다는 사실은 더욱 부끄러운 일이었고 언니가 이런 상황에 끌려가게 된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표현했어요. 이미 어려운 일로 인해 고생하고 있었는데요.
주말에 푹 쉬어야 하는데 여기까지 오라고 해서 미안해. 내가 할 말이야. 이게 무슨 날바 같은 일이야. 내가 진짜 며칠간 잠도 못 자고 미쳤다고 알았어. 너도 많이 놀랐지? 그래서 웬만한 일은 내 손에서 처리하려고 했는데 다른 가게들까지 속해 사고 스케일이 커졌어. 너한테도 말을 해야겠더라. 당연히 해야지. 이 원흉이 누구 때문인데 내 시모가 하필 이런 인간이라 연니한테 피해준 것 같아. 쪽팔리게 죽겠어. 잘못 아니야. 내 시모가 이상한 사람일 뿐이야. 그럼 다른 가게들도 언니 애가 피해본 것처럼 몇백만 원을 먹고 튄 거야? 약간은 해. 하지만 어느 가게는 화장실이 틀렸어. 망가져서 수리비가 많이 나온 집도 있고 어떤 곳은 물품을 그냥 들고 간 것도 있었습니다. 물품까지 훼손했다고 내가 공무원이라며 별의 별 민원 처리를 다 해봤거든. 그래도 시어머니가 살던 집보다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일단 우리 가게 뒤편에 있는 카페 사장님은 혈압으로 쓰러지셔서 난리가 났어요. 나도 얼마 전에 병문 가서 왔고 카페에 와서 공짜 피를 3번씩이나 했다는데 화장실 손잡이를 부숴버리고 소품도 들고 갔다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사장 아줌마가 쓰러졌다고 맙소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사람이 혈압으로 쓰러지셨다니 정말 충격적이에요. 김밥집이 있는 상권에는 카페, 쌈밥집, 피자집, 빵집 등등 먹거리 골목처럼 형성된 곳으로 적어도 5년에서 10년 넘게 계속해서 번창해왔습니다. 가게들이 밀집된 동네였어요. 어느 애는 저희 부모님의 친정 때부터 터를 잡고 장사를 해주었기에 주변 사람들의 신임이 두터웠고 상인 조합장도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대부분은 지역 토박이가 되어 서로 상생하는 관계를 유지했기에 어려울 때는 서로 도와주고 집안 사정까지도 알 정도로 가까웠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 다른 가게들도 다순의 아이를 돌면서 김밥집 사이라며 언니의 이름을 내고 그 가게에도 상하고 무전 취식을 한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4-5명이 들고 와서 그런 짓을 했지만 후에는 더욱 대범해져서 서명에서 마을 명까지 데리고 오는 뻔뻔함을 보였다네요. 가게 사장님들도 김밥집을 하는 언니네 놀라고 있었어요. 신용을 보고 해주었더니 뒤늦게 가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언니들 가서 다 해준다고 손해배상까지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들어보니 무슨 식이 아니라 촌사람이 하는 가게는 서비스가 이것뿐인가 무시하고 가게 종업원들에게 갑질하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카페에서는 화장실용품까지 떼어가고 망가뜨려 놓아서 시장 아줌마가 혈압으로 쓰러지고 가게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한두 곳뿐 아니라 상권에 있는 각 가게들마다 피해를 입어서 금액이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가게도 있다고 합니다. 언니의 말로는 가장 연장자인 카페 사장 아줌마가 쓰러지자 주변 상인들도 화가 폭발해서 단체로 소송을 걸기로 결정했고 그래서 너도 나도 나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더라고요. 그리고 시어가 저희 언니와 가게 사장님들을 촌구석 사장님이라 무시하는 경향도 있어서 상인분들이 뿔이 더 났고요. 요즘은 줄만 잘못해도 몇백 몇천만 원씩 위자료를 물어줘야 되는데 시모는 그런 세상 물정 하나도 몰랐나 봐요. 일이 그 지경까지 되니 언니네에서 와서 하세연하거나 화를 내는 가게 사장님들이 생겼고 다른 가게 문에는 박순희 씨의 일행들 출입 금지라는 문을 대문짝만하게 써서 경고문을 붙이는 가게들도 있었다고 말 다 한 거죠. 그래서 언니네는 중간에서 입장이 난감해지는 말까지 듣자 도저히 안 돼서 자기네도 손해를 봤다고 해명했고 상권 가게들과 단체 소송을 걸게 됐다고 했어요. 나도 10년 가게 장사하면서 처음 있는 일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요? 모르겠어서. 근데 비슷한 피해가 일어나서 모두가 법적인 조치에 대해 조사한 것 같아요. 상습적인 무전 취식은 사기죄로 인정되어요. 맞아, 언니. 그것은 상습적인 불량행위로 당연히 처벌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함께 모여서 단체 소송을 준비 중이에요. 곧 본격적으로 문제가 드러날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질 때까지 나에게 말도 안 하고 혼자 울었어. 알았어. 진짜 말해. 사실 나는 부모님께 먼저 말했었어. 그 일은 그의 어머니의 문제였지만 처음에는 서로 친절하게 대화를 나눴어. 그러나 법적인 문제와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자
그냥 지나가다가 간 걸로 오해를 하게 되더라고. 지금은 가게 상인들과 그녀 남편과 대립 중이에요. 당신은 충격을 받을까요? 일단 입 다물고 있었다. 나의 남편이 이 인간이 미쳤네. 어떻게 그래도 나에게 말을 해야지. 어디서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고 말도 안 해. 이 일로 너랑 제부 사이 나빠지는 것도 반대야? 정작 원흉은 너희 시어머니 너희가 아니라. 그래도 호적상 부모고 가족이리야. 당연히 우리가 관여해야지. 제 남편과 언니네는 처음부터 언니 문제를 상의하고 해결하자고 좋게 얘기를 했다가 후에 다른 가게들이 사기죄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자 남편과 완전히 틀어졌나 보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제가 어지럼증이 나서 머리를 짚고 아무 말도 않고 있었더니 언니가 일단 다음 주 주말 점심때 자기 가게로 한번 와보라고. 친구들이 한마디 하더군요. 직접 와서 눈으로 보라고 했어요. 자기한테 100번 들어보는 것보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 더 확실히 알게 된다고 했어요. 다음 주 주말 11시가 지난 뒤 언니네 김밥집 주변 가게들마다 조금씩 손님들이 들어올 때쯤 저 멀리 관광버스가 주차장에 들어왔어요. 대구시 산업회 뭐 그런 이름이 써 있는 걸 보니 그쪽이 시에 당일 것 같았어요. 색색의 의상을 입은 아주머니들과 아저씨들이 몇몇이 서둘러 저희 언니의 김밥 가게로 몰려들었어요. 10개가 넘는 테이블이 점령당하고 언니와 형부, 그리고 직원들은 일상적인 것처럼 김밥을 내어주었어요. 저는 가게 밖 테라스에 앉아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식은땀이 나도록 많은 중년 남녀들이 뻔뻔하게 그곳에 몰래 들어온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없더군요. 아무리 사돈 가게라도 공짜라는데 매혹되어 김밥을 아작내고 있는데 한숨이 나왔고 모르게 고개를 저렇게쯤 움직였더니 시어머니가 그 사이 밥을 다 먹었는지 제가 있는 쪽으로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오늘도 잘 먹었어. 거저 먹는 거라면서. 그렇지만 매주 이쯤 총구석에 와서 비슷한 음식들만 먹는 것도 질린다. 박여사를 보니까 저쪽 건너편에 고깃집도 새로 생겼던데 그 가게 한번 뚫어볼까? 어머, 그래 자기 눈썹이 너무 좋다. 우리 그럼 오늘은 낮에 놀다가 저녁에 그 고깃집에 가서 공짜로 먹어볼까? 요새 박교사 때문에 매번 공짜로 외식하니까 너무 좋아. 시골이라 공기도 좋고 밥도 맛있고 우리 후식으로 커피나 합시다. 제가 모자에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시모는 제가 못 알아보았던 것 같았어요. 공짜로 밥 먹자는 소리를 하는데 입에 침도 안 바르고 당연한 듯 대화하는 무개념 아줌마들을 보니 주먹이 불끈하는 저도 모르게 화가 나서 시모의 멱살을 잡으려 했는데 친정언니가 급하게 쟤를 붙잡더니 녹음이 될 수 있으니 내버려 두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머릿속에 똥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간혹 하잖아요. 진짜 어머니라는 사람이 딱 그랬어요. 주변 카페로 사라지는 시모와 인간 무리들을 보면서 말이 나오지 않을 지경이었고 그걸 10번 넘게 겪은 후에 언니에게 사과를 하는데 너무 화가 나서 그런지 눈물이 나오더군요. 우리 언니가 나에게 어떤 사람인데 개념 없는 시모가 여기 와서 진실을 털고 있습니다. 가나요 분노가 온몸에 가득 차 올라서 주체가 안 됐어요. 일단 국가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막 교대 근무가 끝나 피곤하다며 잔다고 다음에 전화를 하더군요. 오늘 나 일 늦게 끝나서 전화 다음에 하라고 했잖아. 무슨 일인데 전화했어? 다음에 하면 안 돼. 안 되네. 인생이 걸린 일이니까 신중하게 대답해. 무슨 일인데 말이 그따위야? 뭔데 당신이 더 잘할 텐데 왜 여태 우리 언니네 가게랑 주변 상권의 시어머니가 무전 취식하고 다니는 거 말도 안 하고 숨겼어? 잘못된 지신인 거 아니까 쪽팔리듯 난 또 무슨 소리라고. 그 로의 시골 사람들은 입도 싸고 별것도 아는 일을 크게 만들어 진짜. 지겹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야?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 마. 아니, 밥 좀 먹어도 되는 걸로 왜 소송까지 할 생각을 하는 거야? 어리석은 짓이야. 정말 너도 어디서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이 우리 가족 문제야. 2년 넘게 같이 살아가면서 그 정말 이해가 안 가. 말을 조심해. 누가 남편을 보고 도라이라고 하는 말이나 하지? 솔직히 너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잖아.
그러면 그러지. 그럼 너 혼자 일 처리를 깔끔하게 하겠네. 너희 언니도 이성 있다면 사돈한테 소송건을 일으켜서는 안 돼.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내가 열이 받아서 그랬던 것이니 너는 이 일에서 빠져나오거나 한 귀로 듣기만 하라고. 개념이 없어도 남편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고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어. 그러니 나쁜 일이라도 했다고 볼까? 말하자면 이번 일로 사돈은 다시 가족이 아닐 수도 있는데 처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저에게 앞으로 중간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하면 대충 무시하라고 하면서 급기야 비웃기까지 한 거예요. 남편은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닌데 제가 알아보니 가게 사장들이 청구하는 금액이 합쳐서 10억이 넘었거든요. 제 남편도 처음에는 그저 음식값이 된 물품들 얼마씩 갖는지 알면 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진실을 파악했던 시어머니가 몇십 명씩 상습 지역으로 데려가서 사업을 하는 바람에 사건이 어마무시하게 복잡해졌어요. 처음에는 피해본 상인들이 확실한 증거와 물증이 없어서 분리했다가 결국 가게마다 CCTV를 설치하여 증거 영상을 확보하기로 했고 현재는 상황이 역전되어 스승을 이기는 정도까지 변했었습니다. 남편은 입을 다는데 말이 없고 시어머니는 이런 짓을 저주하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질책해주는 종놈의 집안보다 못한 집안인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시부모님을 찾아가서 시어머니와 남편 둘 다 울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시부모님 집에 오라고 했는데 이미 와 있었어요. 그렇게 감정적으로 행동하기 쉽지 않았는데 뻔뻔한 시어머니와 잠 온다고 하품하는 남편을 보니 화가 나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두 분 다 법정 소송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하게 됐어요. 언니네 가게에서 그런 짓을 하다니 사돈이나 벼슬 자리에서도 어른 앞에서 말을 가리는 것은 어른답게 행동해야 함을 알기를 바랍니다. 여기 어른은 어디 있나요? 상또라이들만 있는 것 같은데 너는 도대체 어디서 그런 말버릇을 들었나요? 제정신이 아니니까 사람들을 수십 명씩 데리고 가서 매번 공짜로 밥을 먹었다는 말은 얼마나 되냐고. 이런 말은 촌속에서 손님들을 대접해준 것에 대해 고마워해야 하는데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입니다. 손해를 보지 않게끔 협조해줘야 합니다. 내가 어느 집안에서 왔는지도 모르는 스파이 짓을 하는 건 이 집의 며느리로서 안 되어야 할 행동이에요. 쪽팔리는데요. 제 쪽에서도 사양이에요.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것은 지금이 마지막인 줄 아세요? 그래, 나야말로 환영이에요. 그릇이 간장지밖에 안 되는 사돈도 막말하는데 나도 사양이에요. 다행히 양쪽 다 의견이 일치하네요. 곧 어머님 자랑이시니 지배하셔야 될 텐데 제가 그걸 못 봐서 안타깝네요. 그것도 모자랄 수 있으니 영혼까지 끌어모아 주세요. 손해배상금은 10억이에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누가 그딴 식으로 10억까지 낸다고 장난하냐? 이게 장난 같아요. 당신도 나랑 이혼 준비해야 될 테니 모자가 쌍으로 소송 준비하게 생겼네요. 시어머니는 제가 어른 앞에서 거침없이 막말한다는 잡더라고요. 남자도 똑같은데 자기 엄마 앞에서 그런 말버릇으로 소리치지 말라는데 역시 초록은요. 동생에게 내린 유언에 따라 이 인간들은 현재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굳어진 상태인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이미 상인조합에서 진행 중인 단체 소송에 대해 상황을 경계하라고 말했고 이 소송이 곧 폭발할 것이므로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 말을 끝으로 경악한 시댁 가족들 사이로 들어가는 걸 두고 이해할 수 없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고 그 후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의 짐을 싸서 회사 생활 기숙사로 보내고 현관 비밀번호도 변경했어요. 그리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소송을 시작했고 시어머니만 진상짓을 해도 참을 수 없었는데 남편은 자신의 어머니 편을 들어서 저와 친정언니를 엿보듯이 대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상황을 넘어가려고 술을 마시더라고요. 남편은 거의 반년 동안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척하면서 저를 속였고 그렇게 더 이상 한 적도 없는 동생을 개슴치러 봤지요. 순간부터 제 사랑이었고 모두가 부족했기 때문에 미련도 없었어요. 수십 차례의 무전 취식으로 사기 혐의가 되어 가게들이 손해를 본 금액과 벌금을 포함하여 소송 금액이 10억 원을 넘어설 정도로 높아졌고
감옥에 가야 하거나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시댁과 시어머니는 난리를 쳤다고 해요. 언니의 가게를 찾아가 매달리고 전화를 받지 않자 일하는 곳까지 찾아와서 제가 잘못을 인정하고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용서해 주어도 이 문제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어요. 그 사이에 제 남편과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시어머니의 사기 사건으로 진정으로 피해를 본 여러 일 중 일부가 저에게 유리하게 돌아와 결국 800만 원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와 남편은 결혼 서류상 말끔한 사이인데 결혼 생활이 2년이 조금 넘어 이렇게 끝나는구나요. 나중에 들었을 때 시어머니와 무전 취식을 주도한 사람이 있던 것으로 들어섰어요. 법정에서 그들이 시어머니가 공짜라며 먹고 돌아오기만 하라고 시킨 채 취식을 했다고 진술하였고 그래서 주동자인 시어머니가 5억 원을 넘는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의 재산으로는 그 잘난 시댁 아파트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시댁집을 매물로 내놓고 손해배상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망치문 가족은 갈 곳이 애매해서 운영하는 식당 쪽 방에서 현재 일단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마음을 정화하고 사용해야 하는데 마음이 그렇게 엇갈리는군요. 먹었을 때 대립하는 어떤 꼴이 되지 않았겠죠? 여러분, 분수에 맞는 삶이 무엇인지 궁금하십니까? 저는 요즘 새삼 그 의미에 대해 고민하곤 합니다. 전 시대를 지켜본 결과 욕심과 오만이 지나치게 넘치면 브레이크 없는 차를 운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더군요. 그래서 그때의 경험이 지금의 저에게 타산지석이 되고 삶의 방향성이 되었습니다. 적당한 것은 약이 되지만 넘치는 것은 독이 되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들어주신 분들께 적당한 약이 되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